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오 갈라니언 시게티 프레빈이 깊고 광활한 예술 세계에 인도하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글 한기용, 키릴 콘트라신, 주빈 메타, 게오르그 솔티 등 20세기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와 같이 한 음악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소리 들려줬던 폴 마카노비츠키도 잊을 수 없는 스승, 이반 갈라니언, 요제프 시게티, 앙드레 프레빈,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65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감을 준 음악적 스승이다. 3인 모두 정경화의 놀라운 열정과 날카로운 음악성을 단번에 알아본 인물들이다. 정경화는 찌는 듯한 엄격함과 강한 집중력을 넘기로 한다. 전 음역에 걸친 아름다운 톤, 안정된 테크닉, 정확한 리듬 감각, 곡의 순간순간 감정을 입혀내는 표현력이 압권이다. 그 재능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 음악인의 형성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모멘텀이 있다. 정경화 음악 세계의 깊이를 고려할 때 3인의 스승은 그 모든 모멘텀의 목격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진실의 순간, 가장 결정적인 음악적 도약의 순간을 정경화와 함께했던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들은 음악적 스킬, 이반 갈라니언, 예술세계의 광대함, 요제프 시게티, 오케스트레이션의 찬연함, 앙드레 프레빈을 그에게 일깨웠다. 각각 음악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예술 장르 간 소통의 의미를 가르친 당대 최고의 예술인들이다. 천재가 이 정도냐 죄책감 느끼기도 정경화는 신동이었다. 생후 6개월 만에 말하고 노래했다. 3세에 피아노를 배웠고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불렀다. 만 5세에 바이올린으로 전향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나간 콩쿠르에서 1, 2위 없는 3위를 차지했다. 9세에 전국 규모의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다. 그는 문학적으로도 조숙했다. 9세에 괴테의 파우스트를 독보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파우스트를 읽으며 선악의 세계에 어렴풋이 눈떴던 그 시절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고백했다. 파우스트와 성서 등을 통해 그는 기독교 모태신앙을 더욱 강화했고 모질고 고단했던 음악 수업 시대를 그리스천의 인내와 기도로 극복했다. 정경화를 메이킹한 첫 스승은 어머니 이원숙 2011년 작고시다. 정경화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어머니와 스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회고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3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둘째로 실수를 야단치지 않으며, 셋째 칭찬거리가 아닌 것을 함부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한 명화 첼로, 경화 바이올린, 명훈 피아노 지휘에게는 매우 엄격한 음악적 훈육을 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명화, 경화, 명훈 3남매로 이루어진 정트리오는 최고 기량의 앙상블로 전세계 음악편을 매료시켰다. 가장 신경 썼던 일은 고된 훈련을 감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체력을 길러주는 것,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 습관을 붙여주는 것이었다.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뼈를 깎는 연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정씨 3남매는 음악을 시작한 후 손이 아파서 더 이상 연습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훈련을 거듭해야 했다. 정씨는 이렇게 회고했다. 어머니는 여러 형제 중 저를 꼭 집어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적 무대 위에서 제가 보였던 엄청난 집중력과 패션, 열정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그런 기대가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천재인데 천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이상한 자책이
거의 죄책감 수준으로 저를 괴롭혔던 겁니다. 연습 또 연습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천재였으니까요. 천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가 어머니에게 끌려다녔던 것만은 아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무대에 서기를 좋아했고 무대 위에서의 신들림, 그 신들림에 시시각각 반응하는 청중의 표정을 즐겼다. 피아노에서 바이올린으로 전향했을 때도 그는 직감적으로 바이올린이 나의 악기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바이올린을 처음 만진 2주 후 당시 덕수초 1학년 그는 학교 죄시간 구령대 위에서 첫 연주를 했다. 피아노와 달리 무대 위에서 춤추다 돌아다니며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바이올린의 매력이었어요. 자의식이 없었던 시절이라 온갖 감정을 다 동원해 저를 표현했죠. 구령대 위에서 연주하며 친구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굉장한 집중력으로 묘한 표정을 지어가며 제 연주를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무대에 섰을 때도 그랬어요. 먼저 오늘 저 청중들을 한없이 슬프게 해야겠다. 그 마음 먹어요. 그리고 무대 위를 마구 휘저으며 분위기를 몰아가죠. 바이올린과 함께 제 몸과 표정이 악기가 되는 거죠. 아주 구슬픈 표정과 몸짓으로 연주에 몰입하면서도 객석을 훔쳐봅니다. 그러면 눈물 흘리는 청중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이거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 작은 무대 위에 앞으로 내 모든 삶이 걸려있다. 그렇게 저는 바이올린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어요. 1960년대 유명했던 명동 음악다방 돌체에서도 그는 자주 연주를 했다. 어머니와 돌체의 여사장이 절친했던 사이라 밤늦은 시간에도 작은 무대가 종종 마련됐다. 모차르트의 협주곡 등을 음반으로 틀어놓고 바이올린 협주를 시도하는 기이한 연주회였다. 다비드 오히스트라흐의 모차르트 협주곡을 따라했던 기억이 생생하죠. 야사 하이피츠가 연주한 맨델스존 협주곡을 따라할 때는 사막장에 가서 맡기더군요. 사막장은 알레그로 논 트로포, 즉 빠르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연주해야 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빨리 더 배워서 이 속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어디를 가느냐. 1963년 줄리아드 음대 재학 당시 이반 갈라미안 교수와 함께한 정경화. 갈라미안 교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온화함을 겸비한 세계 바이올린계의 명조련사였다. 정경화가 줄리아드 음대에 입학하기 전 국내에서는 마지막 스승은 신상철 씨다. 그는 16세 때부터 일본인 선생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 1946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창단 멤버로 활약했다. 악단에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대중가수나 탱고 밴드의 반주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 가수 현인의 신라의 달밤 레코드 녹음에도 신씨의 바이올린 선율이 실렸다.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주자, LA 체인버 오케스트라 악장 등을 지낸 그런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소품이 3,000곡을 넘었던 당대의 천재였다. 먼저 배운 선생님들이 유학을 떠나 신 선생님을 어머니가 모셔왔죠. 그분을 집으로 모셔 참으로 많은 연주를 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이란 악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분의 연주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곱고 예뻤던 그 선율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정경화는 1961년 13세의 나이에 미 줄리아드 음대에 입학해 최고의 조련사 이반 갈라미안 교수를 만난다. 1905년 프랭크 댐러시가 설립한 줄리아드는 미국의 커티스 피바디 음대, 영국 왕립음악원,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대학 등과 함께 세계 최고의 명문 음대로 꼽힌다.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 삼남매, 백건우, 장영주, 김영욱, 강동석 등이 줄리아드 출신이다. 이반 갈라미안, 도로시 딜레이 등 음악사에 남을 교육자를 다수 배출했고 지금도 정경화와 이자크 펄만, 바이올린, 임마누엘 엑스, 피아노 등 각 분야의 대가가 교수로 활동 중이다.
갈라미안은 조셉 폭스와 함께 줄리아드 최고의 바이올린 교수였다. 이런 태생의 소년이었던 그런 일찍 연주자의 꿈을 잡고 티칭의 입문에 일가를 이뤘다. 정경화의 표현에 따르면 그가 배출한 제자들은 지구를 온통 뒤덮을 만큼 많았다. 그들은 솔로 주자, 교향악단, 단원, 대학의 교수로 활약했다. 당시에는 바이올린으로 대성을 꿈꾸는 전 세계의 신동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어두컴컴한 스튜디오에서 그를 처음 만났는데 큰 키와 코, 왕광울 같은 눈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콩알만한 키에 긴 머리카락을 따 늘어뜨린 포니테일한 머리의 13살 아이에 불과했어요. 비니아프스키의 협주곡을 처음 만난 갈라미안 선생님 앞에서 연주했죠. 연주가 끝난 후 바로 저를 제자로 받겠다고 해요. 그가 주선해서 재학 중 내내 100%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갈라미안 교수가 또 한 번은 조교가 레슨을 했어요. 일요일 오전 7시에 레슨 시간이 잡히면 새벽 6시에 가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일요일엔 교회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크게 역정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어디를 가느냐고요. 그에게 레슨을 받을 때는 교회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